템베거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요,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것도 일단 감안을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뭐 이번 시간에 조금 특별한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팔지 않고 좀 네. 평생 모아가야 할 거. 그래서 네. 수익률도 뭐 소위 이제 템베거 같은 거 아, 있잖아요. 템베거. 네. 네. 혹시 그런 주식으로 바라보는 뭐 주식이라든지 섹터라든지 네. 그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네,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네. 저도 템베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템베거의 종목을 제가 딱 찍어드리진 않을 거고 그와 비슷한 방식의 투자 방법을 하나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템베거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요,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것도 일단 감안을 하시는 거겠죠? 네, 10분의 1 버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진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 이번 시간에 조금 특별한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를 아예 미술 컬렉터처럼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미술 컬렉터들은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아는 갤러리 여사장님이 있는데 그 갤러리 여사장님이 용산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갤러리를 운영하세요. 그분이 이제 건물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서 4층까지는 갤러리를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맨 꼭대기층은 자신의 사무실로 쓰세요. 자,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이죠. 네, 너무 멋지게 살고 계신데, 자, 이분이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주씨, 미술품 투자는요, 그냥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신생 작가들, 그런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사서 모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사서 모으면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진짜 유명해져요. 그러면 그 작품이 막 뭐 100배, 1000배, 10,000배 뭐 그렇게 가기도 해요. 네,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미술 컬렉터 분들이 하시는 방식의 투자인 거예요. 정말 잘 될 거 이렇게 딱 하나를 잡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쫙 늘어 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수익률을 견인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 유명하게 아시는 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대표님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저는 하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미술 컬렉터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뭐 그분들은 취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취향에 딱 적합한 그런 이 신인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향에 적합한 걸 샀기 때문에 이거의 가격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일희일비할 만큼 내가 손바닥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이거를 내가 작품을 바라보면서 뭐 몇 년, 수십 년 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씩 그렇게 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그걸로 엄청난 수익을 얻으신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요, 비슷하게 주식이나 코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코인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마련을 해요. 그리고 코인 중에서도 한 뭐 100만 원 안팎의 그런 되게 싼 코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름 좀 예쁘고 좋은 거 그냥 기분 좋은 코인들 막 한 100개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100개 정도의 코인에 쫙 그 1,000만 원을 깔아 놓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그 계좌를 언제 까보냐. 자, 비트코인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네이버 뉴스 1면에 나오는 때가 있을 거거든요. 있어요? 있어. 네.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리시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그게 나왔을 때 바로 까보지 마시고요. 그게 나오고 나서 2달에서 3달 정도 있다가 그 계좌를 저는 까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꼭 2달에서 3달 이유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요. 알트코인은 그 나중에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는 알트코인이 반응이 없어서 아씨 뭐야 이러면서 되게 불만스러우실 수가 있고요. 그로부터 2, 3개월 정도 후부터는 알트코인이 이제 불붙기 시작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거죠. 뭐 한 3년에서 5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제가 예측을 해본 건데 그 100개 중에서 많은 경우에 상장 폐지가 돼 있을 거예요. 많이 상장 폐지가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정도는 진짜 미친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개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엄청나게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술 컬렉터 방식의 투자인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엄청 강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잡코인, 소위 말하는 잡코인을 가지고요. 3년에서 5년을 버텨요.
그 잘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코인 시세 맨날 바라보면서 한 20-30%만 올라봐요. 그럼 이거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러면서 후딱후딱 팔아버리니까 20-30% 그 이상 뭐 2000%, 30,000% 이런 수익률을 보실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크게 떨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10배거 아니면 그 이상 뭐 10,000배거 이런 걸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방식도 좀 괜찮으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초에 접근을 할 때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간다 이게 아니라 그건 모르는 거고 몰라요. 너무 확률이 낮은 거고 많이 깔고 그냥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랜덤식으로 나온다는 그런 거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냐. 네, 그렇죠. 그거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는데 옛날에 제가 책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피카소 작품이었나? 고흐 작품이었나? 피카소 정도 되는 그 엄청난 그 작품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신 분이 있어요. 막 7점, 8점, 뭐 10점 이렇게 소유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에요.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미술 컬렉터 방식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신인 작가들 작품 막 잔뜩 엄청 많이 샀는데 그중에 몇 명은 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근데 그 한 명이 뭐 떡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정말 안목이 있어서 그걸 딱 고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그런 작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신의 취향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뭐 미술사적인 뭘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알아내기는 참 어렵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벤처 투자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실걸요? 맞아요. 10개 중에 한두 개만 그렇게 하신다고. 네, 그게 이제 수익률을 엄청나게 견인해서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8개가 거죠. 망하고. 이런 방식으로 혹시나 10배거를 노리시는 분이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것도 역시 쉽진 않을 거다. 미술품이야. 내가 보면서 즐겁고요. 그 가격 뭐 그때그때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가격을 너무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방법이겠지만 의미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막 메타버스나 뭐 우주 산업이나 이런 거에 뭐 투자를 하시는지는 안 계시나요? 네, 저는 그런 말씀드렸듯이 유행하는 투자 쪽은 좀 관심을 안 기울이는 편이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NFT나 뭐 이런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NFT는 관련된 코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또 접근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0배 이런 수익률은 약간 코인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코인 쪽에 잡코인으로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트코인 쪽으로. 코인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좀 비트코인도 투자를 좀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안 하신다고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좀 생각이 바뀌신 게 혹시 있으신가 아니면은 뭐 사는 거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70%가 떨어졌더라고요. 네. 비트코인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비트코인도 역시 저희는 이제 1가구 1비트코인 이렇게 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가고 계세요? 네, 저는 저희는 1비트코인 있어요. 1가구 네, 1비트코인? 저희는 저희 남편 이름으로 이제 1비트코인 있는데 1가구 1비트코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저는 이제 한 코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의 돈을 투자를 하는 거는 비트코인 아니면 뭐 이더리움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개 아니면은 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코인 투자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봐야지라고 생각해 놨던 게 오늘 이 말씀드린 거였어요. 한 나에게 좀 의미 있는 금액, 뭐 한 1,000,000원 정도면 그래도 우리 의미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거를 쫙 이제 늘어서 한번 그렇게 3년에서 5년 정도 내가 젊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험 정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강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비트코인도 10배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오른다고 하면 10배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뭐 그래 왔잖아요. 우리 8배 경험을 했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알트가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면 비트코인을 더 넣는 게 알트코인을 넣지 말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엄청난 코인 투자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오를 때 그렇게 막 천천히 올라서 내가 적당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주지 않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정말 좀 당황스럽게 그 타이밍을 주지 않아요. 오를 때도 너무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도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뭐 1억을 갈 수도 있고 2억을 갈 수도 있고 하고 되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나마 한계를 보유를 한 거겠죠. 그렇게 한 이유는 수요와 공급 때문이죠.
네. 이 지금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이렇게 좀 수요 쪽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여기에는 수요가 조금만 더 붙는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으로 가격이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체적인 그 수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 한정된 자산에서 이 수요가 조금만 붙는다라고 하면 이 가격은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뭐 1가구 1 비트코인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1가구 1 비트코인. 그리고 텐베거를 고르는 법, 네. 그걸 이제 코인 쪽에서 네. 한번 노려보는 거. 아,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